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0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외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완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88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데 오늘은 약 러닝 타임이 한 1시간 반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지난주랑 지지난주 2시간 정도 됐지만 오늘 1시간 반 이상 될 수 없는 짧게 할 때도 있어야죠. 제가 술 처먹고 늦어서 김은종 PD의 녹음 시간하고 걸려 있어서 뭐 이렇게 살아요 이 새끼는.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뭐 그냥 완전 거의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월스트리트에만 울프가 있는 게 아닙니다. The Wolf in SBS. 이승훈. 제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Wolf. 우피. PD님 정말 웃긴 거 사실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저 새끼 1월달 금주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내가 그때 그것마저 무너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한선이 무너지고.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거예요. 오늘이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뉴맨 된다고 이제. 아니 그래서 2월 오늘이 지금 근데 며칠이야? 보였어. 찌개 보였어. 2월 15일까지 금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승훈 PD 2월 15일까지 금주 응원해 주세요. 그 전에 혹시나 이승훈 술 처먹는 거 보신 분 있으면은 인증샷 올려주십시오. 상품 나갑니다. 그 약 이름 뭐죠? 루디? 루디 몇 알 먹었어 어제? 몇 개 먹었어? 루디 맞아? 아닌 몇 것 개 같은데? 먹었어? 아니면 어때? 알게 뭐야? 그러니까 어제 침 좀 흘렸어? 얘 들어? 어제 차 좀 몰았어요. 이 새끼 지금 침 흘리고 있어 지금. 어제 차 좀 몰았어요. 아이고. 역시 면허는 무면허가 최고죠. 그래요. 자기 소개하세요. 네, 저는 뭐 이 fucking 제 칵사커 이깁니다. 하도 영화에 욕이 많이 나와서 오늘 욕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세워봤대. 음. 영화의 퍽이. 507번 등장.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영화를 봤지만 8마일 이후로 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는 처음이 아니었나. 이게 래퍼들 영화보다 퍽이 많이 나와. 근데 에임마일은 뭐다, 실제 퍽은 안 나오는데 여긴 실제 퍽도 나오니까. 그거까지 합치면 행위까지 합치면은 약 한 900번 되지 않나. 넘죠. 1000번 넘죠. 1000번은. 44 팩토리얼 정도. Fuck. The 안녕하세요. fucking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그래요. motherfucker. 안녕하세요. 금주에 들어간 이승훈입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만 금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산- fucking alcoholic man. 한 달 동안 금주하는 알코올릭이 어딨나 세상에. 알코올릭이야. 엊그제 무슨 페북인가 어디 카톡인가 뭘 봤더니 1년 금주한 분이 있더라고. 어우, 우리나라 사회에서 1년을 금주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거의 일주일 동안 섹스 안 한 거랑 비슷한데요? 1년을 금주를 한 분이 있더라고. 대단해. 일주일 동안 섹스 안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 훈련소 있을 때 정도요? 근데 카투사라 훈련이 좀 짧아서 어쨌든 간에 카투사는 훈련이 짧아요? 4주 하죠 4주. 6주 하지 않나요? 우리 때 6주였죠. 요즘은 또 다르니까. 전 모르죠. 우리 때는 6주. 4주 하고 그 아카데미인가 어디로 가요. 평택 폴리스 아카데미? 아니 Motherfucker? 그래서 거기 그 신병 훈련소 조교들이 KTA라고 거기 카투사 가는 애들은 더 빡세게 굴렸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4주만 하니까 일반 우리들보다 fucking 칵사. 우리들이라고 그러지 마. 너 우리 아니야 나는. 나도 4주야. 28일. 저 새끼는 뭐 씨발 얘는 제대로 한 게 사주하고- 없어. 사주하고 동사무소 갖고 저는 사주하고 캠프 홈플리스로 우리는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훈련 받으면 병아리 삐약삐약 오리 꽥꽥. 에이, 너 울프 오 해야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평이라는 데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훈련 받는데 옆에 있는 훈련소는 이제 현역 훈련소가 있어요. 현역 훈련소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난 아니지. 아니 관물대가 달라 일단. 야 너 거기서 말 안 들었냐? 뭐늘 존나게 안 들었겠지. 이 새끼 예비군 훈련장 가면 개진상이야.
막 그러니까 괜히 말 안 듣는 거 있잖아. 필요 없이. 아 진짜 이렇게 골 때려 진짜. 근데 왜 넌 나 따라했어? 나랑 그냥 네 옆에 있었을 뿐이야 새끼야. 근데 하지만- 내가 승훈이를 맨 처음 본 게 예비군 훈련장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눈에- 맨 눈에 처음 띄죠. 인연을 맺은 게 정말 예비군 훈련장에서 말 지겹게 안 듣는 새끼야. 더럽게 하는 새끼죠. 조교들이 막 되게 선배님 총은 드셔야 되지 말입니다. 드시고 가시지 말입니다. 막 조교들이 막 진짜 힘들어하는 애들 있잖아. 내가 보면 네가 그 문재인 씨하고 사이가 좋은 건 문재인 씨가 떨어졌기 때문이야.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었으면 존나 그럼 욕했을 것 같아. 바로까지. 싹 욕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행인 줄 알아. 제인 형 축하드려요. 그리고 나는 그 예비군 훈련장으로 치면 이승훈이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레벨이. 뭐가 있어요? 김찬웅이라는 PD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네. 총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선배님 총 끄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막 이러고 막. 아우 정말. 총 끌고 다니는 사람 처음 야, 봤네요. 훈종이 형 내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처음 알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다른 부서에 있게 되면은 처음으로. 그때 얼굴 교양 보게 있을 되는 게. 때고 난 라디오 있을 때야 예능 있을 때야. 나도 있을 몰라. 때겠지. 어. 나랑 같이 갔으니까. 이렇게 같이 가서 내가 소개해주고 그랬어. 아 그랬나? 그때 내가 널 보면 느낀 게 있지. 아 이 새끼는 사회가 덜 됐다. 이 새끼는 대학교 한 2학년 2학기부터 다시 다녀야겠다. 나는 그때 그래도 저 이재 PD님 되게 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다시 다녀요. 그래요? 무슨 대학교 아 말해? 죄송합니다. 쟤는 지금 거기 시설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저 멈춰 있는 뭐야. 아이예요 쟤는. 시무섭의 평가는 그래도 부끄러웠어요. 시무섭이 나중에 나랑 이제 거기 친구 된다 시무섭 그래. 기자도 이제 저 예비군 훈련장에서 우리 인사를 넷이 예비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 맞아 예비군- 우섭이랑 넷이 봤던 것 같아. 우리 예비군 파리텟이야. 우섭이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진상 부리는 걸 보고 저 새끼는 무슨 영등포 건달인가 이러다가 나랑 막 인사. 아니 그게 아니야. SBS 이쪽으로 오세요. 갑자기 내가 줄 서서 존나 당황했대. 우리가 이제 직장 중대고 지역 중대도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섞여 있어. 영등포 섞여 있어. 그 영등포 중대 가면 음. 왠지 건달이 좀 있을 것 같잖아. 영등포라는 곳이 서울의 유일한 할렘. 아 내가 동원 훈련을 그 영등포에 있는 아저씨들하고 같이 받았거든. 아 동원 훈련 가셨어요? 한적 있어요. 아, 이렇게 막 2박 3일로 2박 3일. 양구 같은 데 가는 거 있잖아. 어. 그거는 직장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무조건 가는 거야. 네, 네. 진짜 내가 그때 가본 적 당산동에 살았었거든. 총각 때. 진짜 있어. 아저씨들이 있어. 아저씨 있어요. 아저씨들이 어, 있어 있어요. 진짜. 아저씨들이 있어 진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저씨들이 거기서 우리의 편의를 다 우리의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맞아요. 굉장히 술도 갖다 노력하시고. 주고. 나도 그날 술 존나 먹었는데 수통에 담아가지고. 고수톱도 치고. 치고. 나는 아직 기억나는데 나도 어디 갔는데 내 건너 있던 사람이 이제 조폭이었던 거예요. 조폭 같아. 건달이 그냥 말하는 거 보고 완전 이건 조폭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조폭이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우리가 했던 데가 무슨 간호학교랑 붙어 있으나 이랬는데 여자 장교가 한 명 그 복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보고 뭐 직장 다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대기업이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고 서울대 나왔다니까 막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은 아니 근데 그 직장 왜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했어요? 뭐야? 우리 중소기업인데. 아니요 그 대기업 두산 있을 때예요. 아, 두산 있을 때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뭘 물어보냐면 저 간호장교를 여기서 따먹으면 내 말 들어 아직 끝이 아니야. 에이 여기서 끝날 거면 내가 얘기도 안 하지. 야 군형법이냐 형법이냐 이거 아니야. That's right, motherfucker. 아, 아, 정말 빵 터진다. 대박이지. 그리고 저 잘 모르겠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래요? 아씨 서울대 아무나 가나야. 아 서울대 나오면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군형법이지. 동원훈련 100%. 가가지고 100%. 거기 지나가는 가도장교를 겁탈하면 군형법이야 군형법. 아니 왜 그게 군형법이냐면 예비군 훈련을 들어가는 순간 군사법에 적용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울프한테 물어봅시다. 네. 아 기억나 동원훈련에 관한 추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예비군 훈련하면 저는 이재익 PD님과 김용건 PD님의 첫 만남이 늘 이 와호와 장룡의 만남이 용호와 상박. 천둥 안 쳤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그때 천둥 치고 벼락 내리고 막 제가 난리 감히 났을 그분에게 것 뭐라고 같은데. 할 그건 안 처음 돼요. 두 분을 인사시켜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 사회에 누가 더 쓰레기냐를 놓고 마카마카를 겨루는 쓰레기열 쓰레기스.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쓰레기스트. 김 관장 대 이 관장이 아니라 김 관장 대 김 관장이에요. 기억나네. 두 쓰레기가 아주 사연 소개해 주시죠. 근데 연말 연시에 그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네, 뭐 많이 받죠. 근데 야 이게 손편지를 받으니까 감동이 다르네. 이게 지금 연하장이 손편지로 온 연하장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온지는 좀 꽤 됐는데 연하장이란 말 되게 구태여 연하다. 연하장이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좀 학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보통 여러분 이렇죠. 생각하시는 바로 그 바로 연하장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학인지 두lum인지 어떻게 알아요? 학이에요. 학이 있고 근거는 해 뭐예요? 떠 있고 학인지 두lum인지 근거. 여기 저 복주머니 있고 학이랑 두루미랑 차이를 꼭 알아야 하나요? 아니요, 알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올빼미랑 부엉이랑 꼭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올빼미랑 부엉이는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투. 이재익과 김용권은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새끼 이상한 거 물어봤네. 이상한 거 뭐 차이가 물어봤네. 있다고 물어봐. 미친 놈이네 저거. 똑같이 야 침좀 도찐개찐이지. 그만 흘려 이 새끼야. 도찐개찐이지. 아니 똑같은 걸 왜 물어봐. 이렇게 루디 먹고 와가지고. 자 이재승은종 PD님들께 여러모로 새 PD님들 덕분에 알이 꽉 찬 한 해였습니다. 각별한 정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잦은 연말 회식 가운데서도 식사는 꼭 챙겨 드시고 추위에 감기 안 걸리시게. 김원중 너 뭐라고? 루디 먹었니? 몇 알 먹었어? 왜? 손을 떨고 그래? 아니 지금 발을 떨어서 그래. 그런가요? 추위에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새해 인사까지 드립니다. 새해에도 사정공스럽고 습자지와 같은 19 방송 천장지구의 시간 동안 계속해 주시길 빌며 가정과 원하시는 일 모두에 기쁨을 찾으시길 빌겠습니다. 하면서 from 애청자 최초로 님께서 이렇게 또 연하장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뉴욕에서도 그 연하장 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연하장과 함께 온 게 뭐냐면 카레 3분 카레 3분 짜장 한 박스씩 지금 아직도 물리게 저희가 만약에 방송 중에 노래를 한다면 최초로 대인님 때문입니다. 저희가 카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난주 우리 저 뮤지컬 팟캐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 팟캐. 발리우드. 아니 뮤지컬이 아니고 뮤지컬 영화. 뮤지컬 영화. 이번 영화도 뮤지컬 영화던데요 보니까. 오늘은 손편지 특집인가요? 예, 손편지 하나 더. 자, 이거는 뉴욕에서 날라온 거예요. 뉴욕에서 날라온 연하장인데 와 이게 뭐지? 택시. 뉴욕 택시. 타쿠시. 뉴욕 택시가 이렇게 딱 눈에 쌓여 있는 뉴욕 택시가 이렇게 택시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택시? 딱, 지난번에 악당 알려드렸잖아. 네. 악당. 자, 디어 승훈 제이 훈종. 아우 영어로 써 있네. 영문과 나온 저 우리 이재 PD님 영어로 써 있어요. 씨발. Fuck. I hope you have a wonderful Christmas and have very happy and healthy New Year. Love. 소연. 뭐 영어발음 소연이네. 별론데? 저 네가 한번 해봐. 자 이승훈 한번.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이승훈 않겠어. 영어를 얼마나 좋은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어. Fuck. 디어 승훈 제익 존나 좋다 이 새끼야. 어서 영어 발음을 얘기해. 어쨌든 야 우리 너도 나보다 크게 나올 거 없는 것 같아. 목소리가 다르잖아. 아 그렇구나. PS는 또 한글로 써주셨어. PS는 한글이니까 승훈이 보고 읽으라 그래요. 뉴욕이나 서울에서 만나뵐 수 있는 날을 바라며 하면서 우리 소연님께서 소연이라는 이름은 최소한 중간은 갈 것 같아요. 기본 느낌이. 다만 치죠. 기본 다만 치는 치죠. 이름이야. 우리 소연인데 김소연. 30 치진 않아요. 소연이면 최소한 120은 쳐. 야 감사하네. 소연이란 여자랑 안 만나봤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박소연? 아유, 뉴욕 소연이랑 여자랑은 이분이 저 베로우 진짜 스트리트 관계가 사시네. 없어. 야 뉴욕에서 이렇게 또 손 연하장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한 놈이 있는데 걔는 그 한 72년생부터 네. 92년생까지 모든 연령등의 여자랑 다 잡았다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병신 새끼. 근데 어떤 친구는 모든 세상의 여자 이름과 다 잡고 싶다는 야망을 가졌던 친구가 있는데 여자 이름들이 뻔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아니 뻔한데 한 3만 개쯤 있을 것 같은데. 뻔한 3만 개. 아 근데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뭐라고 해야 되지? 수의 여자와 잔 사람 친구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워렌 버핏 전기를 봤어요. 뭐 스노우볼? 아니 스노우볼 말고 그 미국의 그 기자가 어. 밀착 취재하면서 쓴 건데 자기가 추정하기로 에스티메이트라고 하잖아요. 에스티메이트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오렌 버핏? 우리 저 오렌 버핏 훌륭한 분 아니야. 훌륭한 분이지. 그러니까 한 20몇 년 전에 저 아넷 베닝하고 결혼했거든요. 결혼 전까지. 오렌 버핏이 아네트 베. 워렌 비티겠지 이 새끼. 워렌 아유 병신 이거 진짜. 그 조자룡과 유자룡처럼. 갑자기 워렌. 야 아니 그 오마이 생각해보니까- 현자가 언제 아네트 베닝과 만났어? 생각해보니까 아유 범죄도 저 많이 잤을 것 같아. 아 아니라고 이 병신아. 지금
워렌 버핏 전기를 갑자기 왜 읽으며 저 사람. 아니 나 그래서 워렌 버핏 얘가 왜 전기가 스노우볼 스노우볼 얘기를 정도밖에 하나. 없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 전기를 읽다 보니까 워렌 BT라고 이 개새끼야. 워렌 BT를 읽다 보니까 아 씨발 외국 그래 하여튼 읽다 보니까 나 진짜 순간 한 3분 벙쪘네. 워렌 그 워렌 버핏 몇 명이 자 워렌 버핏 몇 명? 워렌 버핏부터 가자. 워렌 버핏 몇 명? 이분 주정펀드. 저 모든 돈을 기부하시고 콜라하고 저 햄버거만 드시는 그래서 몇 명? 그래서 몇 명이야? 나이가 있으니까 어. 한 그래도 우리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한 10,000명 갑시다. 에이, 너무 막 지른다. 저는 맥시멈 2. 2명? 결혼 전에 한 명, 결혼한 다음에 한 명. 저는 한 5에서 10명 정도 사이. 네. 상식적으로. 1 아니면 2야. 그분의 일생을 봤을 때 워렌 버핏 선생님은 1 아니면 2야. 그리고 어쨌든 이름이 같은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우리 워렌 또 다른 워렌 형은 그 기자가 추천 건데 2만 명 좀 추천하더라고요. 워렌 비티가? 워렌 비티. 그래요. 그러니까 워렌 비티가 되게 그게 호색하고 가능한가요? 유명하잖아. 2만 번이 아니라 2만 번은 나도 가능하지. 네. 2만 명. 너 가능할까? 가능하지. 2만 번 정도 충분히 하지. 이미? 이미는 아니면 충분히 하지 앞으로. 아니 지금까지를 대강 계산해 보자고. 예를 들면 자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 300회? 야 1년에 300회라는데 2만 번이 되면 몇 년인지 아니? 뭐한 너가- 40년 하면 되지 않냐? 몇 년? 너가 무드셀라 돼야 돼 피우시라. 그러면은 2만 명은 불가능하네. 아니 걔네들은 가능한 이유가 있지. 왜? 5명을 끼고 뭐 이런 게 있거든. 하여튼 그 사람은 그 NBA에 저 누구니 돌아가신 분 추적컨대 100점 는 야야. 백 누구? NBA 100점 는 선수 검색 좀 해봐. 백정 누구? 압둘 자바? 아니 한 경기에 100점 는 선수가 있어. 압둘 자바 말고.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서민이가 검색이 좀 약하던데. 100점? 어. 옛날 선수야, 요즘 선수야? 옛날에서 돌아가셨어.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에서 뛰던 아니 서민이가 검색이 약해 보니까. 한 경기 100점 는 한 경기에 100점을 어떻게 넣어? 너 때니까. 2만 명이 아니라 13,000명. 여기 있네. 아니 그러니까 13,000도 가능할까? 한 경기 100점 쓰면 바로 나올 걸. 근데 사실 그 몇몇 스캔들란 몇몇을 보면 13,000명 농구 한 경기 100점. 영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워렌 뷰티 전기 읽고 그래 그런 거 월트 챔벌레인. 챔벌레인. 나 누군지 알아. 나 그 사람 카드도 챔벌레인. 있었는데. 월트 챔벌레인의 경우에는 자기 자서전에 10,000명이랑 잤다고 썼어. 야, 한 경기 100점 넣으면 10,000명 잘 수 있어. 난 장담해. 한 경기에 100점을 넣을 수 있으면 10,000명이나 잘 수 있어. 보통 NBA 농구 경기가 한 190점에서 110점 사이로 나잖아요. 한 경기에 100점 넣을 수 있으면 NBA에서 야 뉴욕 포스트에는 정확하게 이 추산이 아니라 숫자를 정확하게 찍었네요. 응. 12,775명이랑 잤다네요. 야, 그거 진짜 한심하다. 찝었어. 아니 그러니까 왜 한심하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록 안 할 것 같은데 워렌 비티 새끼는 지금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새끼. 한심하게 살아도 아넷 베닝이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네트 베닝 뭐가 되니? 12,753명 중에 한 명인 거야? 776명째. 6명째. 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영화가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온 영화예요. 3시간 동안 그것도. 야, 뭐 너무 영화가 정말. 자 마지막 손편지 감동받았어요.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선배님들 자짜타면서 도쿄지국의 안병욱 우리 아, 후배가, 우리. 뵌 적도 없는 어디라고 놈이 했죠? 부서가? 선배님하며 너무 도도국 친근감을 쪽이죠. 표시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네, 너무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승훈이가 잠깐 싫어요. 생각해봅니다. 승훈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자가 이런 어느 거 분 앞으로 불편해. 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김은종 선배님 앞으로 보냅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일제 조화들 하시나요? 하면서 그 받았죠 그때 왜 우루사 같은 약 먹었어요. 다 먹었어 난. 그래서 그 뭐에 좋은 거예요? 간. 간에 좋은 약, 그다음에 우리 정소임 작가님께는 피부에 좋은 약, 콜라겐과 코엠자임이 들어가 있는 보조제 잘못 보내셨네. 보내드립니다. 필요 없어, 그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니, 남은 그럼 한 해 있을 잘 때 잘하는 게 마무리하시고 중요하지. 앞으로도 쭉 잘 나가는 시네타운 19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가깝고도 먼 도쿄에서 안병욱 후배가 쭉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메일을 줬어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고맙네요. 그래요. 지금 손편지로 주실 분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SBS 그 다음에 저희 3명 중에 이름 한 명 쓰면 되고요. 주소는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손편지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일 많이 소개 못 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뭐 많이 소개하겠죠. 자, 영화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시네타운 19 어느 정도 물이 오른 이후로 가장 빨리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가장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충분히 하겠는데 영화 얘기. 자, 출근을 소개해 주시죠. The Wolf of Wall Street. 네. 아주 긴 영화입니다. 일단 러닝타임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 빼고 3시간입니다. 네. 정확히 네이버에는 179분. 180인데 3시간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깐 거야.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깐 그래. 거야. 아니 3시간짜리 영화예요. 182분일 수 있다. 의외로. 자, 크레딧 전까지 179분인 거야. 어쨌든 줄여서 정확히 3시간 끄는 영화였습니다. 아, 나 이것 때문에 또 이승훈 욕하면서 봤네. 쌍욕하면서 봤네 아주. 넌 좀 오래 살 거야. 야, 너는 정말 난 너무 오래 살지. 무드셀라레니까 이 새끼야. 야, 너 될 것 같은데? 입안 뭐 너끈히 채우겠는데? 이미 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다음에 사실 저 지명도로 보냐면 매튜 맥커니가 먼저 나와야 돼, 그렇죠? 네. 그러나 시인이 분량으로 치면은 이제 요나일이 훨씬 많죠. 시인이 딱 셋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배우는 많지는 않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About Time에서 그 사촌 동생인가요? 뭔가요? 아닌가 여자? 사촌 동생의 친구? 친구인가? 뭐 하여튼. 친동생의 친구 이상형 친동생의 샬롯. 친구. 아. 마고 로비 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영화 감독들이 3분이나 등장해요. 로브 라이너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더 찾아보면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스파이크 존스도 나오고. 존 파브로도 나오고요. 네. 이런 영화가 사실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사이사이 이렇게 재밌게 집어넣기 참 좋은 영화예요. 그런 조연들이 나옵니다. 때는 한 몇십 년 전에 80년대. 근데 평범한 이름이 없어요. 보통 제임스나 뭐 마이클 이런 이름 하나 없이 이름이 다 특이해요. 밀리오리 백화점도 하나 있네요. 크리스틴 밀리오리티라고 있대요. 디카프리오 정도면 되게 평범한 이름이야. 프렌 레보이츠, 장 뒤자르댕 뭐 이런 거. 존 번탈. 이 사람 굉장히 해탈하신 분 같네요. 스티븐 컨큰 이런 거. 진짜 평범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저 굉장히 그 곤충을 사랑하는 우리 존 파브로 형님 또 나오셨고요. 네. 케네스 최 형님도 계신데 이 정도면 되게 평범한 이름이에요. 케네스 최. 케네스 씨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네요. 매튜 맥커너이도 유명해서 그렇지 되게 이름 특이한 되게 이름이야. 읽기 어려워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매튜 맥커니. 참 그러네요.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이게 평범한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나? 특이하다. 감독 이름도 특이하잖아 사실. 깜짝 특이하죠. 스콜세지라는 게 사실 그렇죠. 성이 음, 다른 스콜세지 아는 형 있어요? 없죠. 아는 사람 있어요, 김은종? 없죠. 스콜세지 굉장히 특이한 형인 것 아. 같습니다. 우리 정말 거장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때는 약간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분들이 다 이제 환갑 다 됐겠네요. 실제 인물들이. 뭐 전 세계의 돈이 다 흘러들어온다는 월스트리트로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네. 그 젊은이가 가진 것은 딱 2개가 있어요. 자기 몸뚱이, 그리고 자기 와이프의 몸뚱이. 그 와이프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빠듯한 살림을 갖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뉴욕에서. 그렇죠?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 보통 클리셰는 여기서 디카프리오가 가진 건 2개밖에 없어요. 몸뚱이와 야망 이렇게 나오잖아. 여긴 몸뚱이와 몸뚱이 두 가지. 난 2가지면 야망이 나올 줄 아니 알았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몸뚱이와 몸뚱이. 몸뚱이. 야 역시 특이해. 몸뚱이가 몸뚱이에요. 그러면 진짜 디카프리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2개밖에 가진 게 없는데 하나를 과감하게 버리잖아. 버리지. 과감하게 버리지. 과감 정도가 아니라 한 10초 만에 버려. 무서운 형이야. 자, 근데 이제 그 와이프는 그냥 평범한 미용사인데 이 남편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습니다. 남다르진 않아요. 모두가 다 가지는 꿈이 있어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나 이 사람의 의지가 남다른 거죠.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 그렇진 않은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은종 PD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억 정도? 억만장자. 100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100만 불 해봐야 10억이 들고. 장난이죠. 그래서 너무 이재익 PD네 아파트가 얼마짜리라고요? 그게 한 100만 백만장자네. 100만 장자네. 100만 장자 이재익입니다. 네. 100만 장자네요. 이미 100만 이 장자. 십새끼 부러운데. 야, 레오나르도 형 이미 100만 장자야. 너 이 새끼 형한테 형이라 그래? 너 그리고 형한테도 형이 있다. 성일이 형이라고. 성일이 형은 막 억만 장자야. 성일이 형 대형. 대형이지. 성일이 대형. 그 예전에 저 미국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재익이었네.
이제 이게 백만장자인지 진짜 상상도 못했네. 그러네요. 아, 이 새끼야 네.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 네가 콜라 입고 다니까 백만장자인지 모르잖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요. 이게 맨날 이거 유니클로나 입고 다니니까. 아이, 이 그러니까요. 새끼 자기의 정체를 감춰오고 있었네. 그 가끔 제가 이제 술집에 가면 저한테 키 맡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열차에서 내리면 다들 저한테 키를 주고 길가에 대지 말라네요. 이제 얕보지 말라고 백만장자라고. 아 그래요. 백만장자와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 모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백만장자 되세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이 있는데 새끼 꿈이 소박한데. 소백해. DJ이 되고 싶네. 으 겨우 이 새끼야. 꿈 좀 크게 가져 임마. 그 사람 굉장히 징한 놈이에요. 징한 놈인데 월스트리트에 들어오자마자 회사가 블랙 먼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블랙 먼데이인가?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쇼핑하는 날이고 블랙 먼데이가 폭락. 야, 야쟤 좀 침 좀 닦아줘. 너 이 루디, 야, 너 나한테 워렌 비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야, 우리 아니 맨날 주식하는 놈이 블랙 프라이데이래. 그리고 우리 셋 다 할 말이 없는 게 이미 우린 제임스 왕에서 미천을 깠기 때문에 제임스 왕 소임이 너무 좋아한다. 소임이 우리가 병신인 게 좋나 봐. 너무 저렇게 소리 내서 웃은 적 별로 없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났어요. 블랙 먼데이라니까요. 프라이데이라고 쳐. 그래요.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걔 아니야? 저 뭐야 로빈슨 크루소에 나온 게 이름이 프라이데이 아닌가? 그냥 프라이데이죠. 그럼 블랙 걔 프라이데이. 블랙이잖아. fuck. 이거 인종차별적 You 발언이야? cocksucker. You fucking nigga. 새해 종초부터 N 워드를 저렇게. 거기 나오잖아 N 워드. 거기도 영화 네가? 여러 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 N 워드 썼냐? 아니야 그러니까, N 워드 그러니까. 쓰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N 워드가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아우 그럼요. 근데 또 친한 사이에서는 장난처럼 hey what's up 니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투사 있을 때 니거란 말 참 많이 썼어요. 친해진 다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흑형한테 그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한번 반스장 한번 입고 나서만 할 수 있는. 또 친해진 다음부터는 hey what's up 네. 니가 자 이로써 증명된 거죠. 이재익 PD의 잣잣은 증명이 됐습니다. 지나가다 인사를 하면서 손 박주고 hey 니가 야 빤스 What's 두장 up, 안 bro? 벗고 N 워드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흑형이 아니지. 반대일 수도 있죠. 빤스 두 장을 벗을 것을 예감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벗었어. 기대감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는데 바로 그 블랙 먼데이를 맞아가지고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은 없고 하니까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 또 이제 브로커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눈을 돌린 게 이제 페니 스탁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페니 스탁을. 몰라요?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뭐 비상장 주식 시장 뭐 이런 게 있고 삼구단넷 뭐 이런 게 있긴 삼구단넷? 삼구단넷에서 이제 삼구단넷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커요. 이 수수료가 보통 1% 뭐 0.3%인가요? 우리나라 몇 프로 뛰나요? 중개인 수수료는 굉장히 싸죠. 요새는 그 HTS 인터넷으로 하면 뭐 0.0 0까지 떨어졌나요? 019 뭐 이런 수준이고요. 그 거래세랑 뭐 이거 가지고 총 하면 하여튼 0.35 정도가 그 정도 되죠. 뛰어나가요. 예. 근데 여기서는 나스닥인데 1%고 그 페니 스탁 시장에서는 50%라고 또 그러니까 상장도 안 돼가지고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주식을 비상장 주식. 뻥카 쳐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를 받는 거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세워요. 주식 회사를. 예. 그러면서 자기 옛날 그 약이나 하고 창녀랑 이제 그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fuck 빠구리가 실어 다니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네. 동네 어떤 양아치. 친구냐면은 이재익 PD가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만난 그 형 같은 그런 사람들 가두장교를 겁탈하면은 군법이냐 민법이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쓰레기들만 모아서 나와요. 회사를 차리죠. 대만 뭐 이재익 PD가 약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느낌이 있잖아요. 얼굴이. 그런가요? 있네. 있어. 이재익 PD가 저랑 그 형이랑 해가지고 회사 만든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이승훈 PD 이런 시도에 쐐기를 받고 싶네요. 오늘 울프는 이승훈이에요. 자꾸 울프를 내 쪽으로 밀려고 지금 이렇게 슬슬 떠넘기게 하는데 당치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그냥 폭스 정도에서 만족할게요. 박스 그래요. 어쨌든 그 양아치들하고 회사를 세우는데 기가 막히는 게 하나 있죠. 마을빨이 있어요. 디카프리오에게는 유혹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고객을 전화 한 통으로 약을 팔아. 전화 한 통으로 고객의 지갑을 여는 지푼 지갑을 오픈하는 지푼력이 있는 지푼력. 그래서 그 기술을 친구들에게 전수를 해주는데 이 친구들이 또 양아치들다 보니까 역시 또 이 오픈을 잘하는 거예요. 오픈이 선수들이야. 일단 걸리면 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수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운 후에도 회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디자이너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성 구두를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한 구두. 몇 년 전에 구두쟁이.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좀 찌그러졌는데 구두쟁이를 스티브 만나게 됐는데 매든이라는 우리 저 스티브 형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스티브 그 매든의 회사를 자기네 그걸 통해서 이제 상장시키려는 네. 사실 어떻게 말하면 불법 행위죠. 그 왜 행위를 불법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미리 자기 차명으로 85%를 빼돌리는 거거든요. 자기 앞으로. 빼돌린 게 불법이라고. 그렇죠. 성장한 건 IPO가 아니죠. 불법은 아니지. 그렇죠. 85% 맞죠. 거기 네. 영화에서 네. 85%를 지 앞으로 해놓고 네. 상장하는 거예요. 차명으로 심지어. 근데 그 차명이 이제 스티브 이름으로 해놓고 이제 차명해서 터트립니다. 거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스티브 매든이 대박이 나면서 이 회사가 한 단계 점프하는 거죠. 어쨌든 돈은 많이 번다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던 삼류였는데 마이너로 취급을 받았었죠. 음. 쟤네들은 뭐 페니 스탁이나 취급하고 이런 애들이다 했는데 IPO 정도는 해줘야.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인기가요에 무대에 올라선 거예요. 음. 터진 거야. 10회는 든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뭐 승승장구하죠. 자, 근데 이 레오나르도 앤드 프렌즈의 문제점이 뭐냐면 약을 너무 좋아하네. 약과 섹스를 너무 좋아해. 최소 하루에 뭐 매일 약을 하고 매일 두세 번씩 떡을 쳐야지 식성이 풀린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그것과 별개가 아니라 그 모든 불법과 그 약과 섹스가 다 같이 결합돼 한 있어요.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 똘똘 있다는 거죠. 뭉쳐 그게 있어요. 하나예요. 실체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 어느 한 놈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어느 한 놈, 멀쩡한 놈이 없어. 정신 차리기는커녕 누가 더 심하냐의 경쟁을 어. 하는 그나마 하듯이. 마약상이 멀쩡한 놈이라 걔는 판에 안 끼죠. 그나마 마약 딜러가 제일 잘해. 아령 들고 운동 졸라 열심히 닭가슴살 먹고 막 운동 겁나 열심히 해요. 겉보기를 보기엔 제일 불량해 보이는데 자기는 이런 더러운 판을 낄 수 없다며 안 낍니다. 세상 되게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생긴 걸로 보면 김은종이 제일 성실하게 생겼는데 거짓말이잖아 다. 제일 사기치고. 알 알 수 수 없는 없어, 거야, 세상. 알 수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FBI에서 눈독을 들이는 거죠. 처음에 우린 이제 데가 있다. SEC에서 눈독을 들이다 SEC가 금융 포기하고 감독이 뭐 이런 감독에서 데부터 하다가 시작해가지고 FBI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요원 한 놈이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사실 그 압력을 느끼고 처음에는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먹혀요. 요원이 아주 그냥 원칙주의자야. 안 카일 먹혀. 챈들러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생각한 게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스위스 은행에다가 외국으로 튀자. 마지막에는 결국은 스위스 은행 찾아서 튀자. 돈을 좀 빼돌려 놓습니다. 빼돌려 놓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결정타가 터지죠. 아까 얘기했던 그 스티븐 매든이라는 새끼가 차명이잖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스티븐 매든 네, 앞으로.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주식을. 네. 휴지 조각이 되고 그 와중에 또 그 요나일이 사고 쳐가지고 또 막 이런 거 또 엉키면서 저 마약상 감옥 들어가고 결국 FBI 이제 손에 걸리게 됩니다. 자, 걸리는데 제시를 하죠. 네 친구들 싸그리 다 엮어주면은 형을 좀 감형해 주겠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전에 한 번의 어떤 운명의 기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금융 감독위에 거기에 벌을 받는 거야 차라리. 그렇죠. FBI까지 가지 않고 금감원 타협을 벌을 하려고 받으면서 자기는 대신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주식 거래나 이런 금융 쪽에 발을 못 붙여. 바닥을 떠나겠다. 대신에 자기는 이제 감형을 받는 거지. 그런 타협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민 끝에 결국은 거부하고 끝까지 가겠다. 자기 한번 끝까지 해볼 테면 밀어붙이겠다. 라고 승부를 걸게 되죠. 결국 FBI에서 잡습니다. 감형을 제시했는데 그것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진짜 실형을 하게 돼요. 썼고 돌아와가지고는 세일즈 학 좀 말이 이상하네. 세일즈 친구들 스킬을 다 엮어서 그나마 감형된 거죠. 그나마 감형된 친구들 거죠. 다 엮어가지고 그 수많았던 재산들 다 털리고 늘씬한 재혼한 첫 번째 그 미용사는 애시당초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와이프 얘기는 처음에만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10초 만에 이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 안 했고 두 번째 근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혼할지 알지 않았어? 이혼하겠다고 등장했어요. 아니 얼굴이 그거 못 봤어요? 여기 얼굴에 디보르스가 써 있는 거 못 봤어요? 있더라고. 이마에 써 있잖아. 그리고 우리 그 배신 바로 배신 때리고 이혼 당하고. 쭉쭉빵빵 나오미 재혼한 그 여자 8등신의 글래머 여자랑도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됐는데 어쨌든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방송인으로 또는 그 명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을 에필로그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욕하면서 3시간 동안 재밌게 봤어요. 거기 뭐 여기 충분히 나오는데 굳이 내용까지 뭐. 너무 길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길다 보니까 상영관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길어서 아마 회전율이 안 돌아서 그럴 거예요. 상영 시간도 적더라고요. 김은종 PD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거 뭐 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약간 그 느낌이 기시감이 들었어요. 우리 저 누구지? 지난번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영화 기시감이 들었는데 일단은 진짜 마틴 스콜세지가 진짜 대단한 감독인 게 3시간의 러닝 타임인데 보는 내내 사실 지루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마틴 스콜세지 영화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의 어떤 그 이름값을 기대하고 간다면은 아마 굉장히 재미없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신인 감독의 영화다 생각하고 보신다면 또 3시간이 정말 알이 꽉 차 있죠. 재밌게 볼 수 있죠. 그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주제 의식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는데 사실 이 영화는 예전에 혹시 카지노란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너무 예. 재밌게. 조 패시. 예, 그리고 굿펠라스 보셨죠? 아. 좋은 친구들. 그리고 그런 것과 계획을 같이 하죠. 마피아 영화들하고.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나왔던 좋은 친구들에서 했던 이야기를 사실 동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동어 반복하고 그걸 있어요. 이제 그 월스트리트로 옮긴 거예요 무대를. 예,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줬던 주제 의식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약해요. 러닝 타임만 길어졌을 뿐이지 그때 줬던 뭐 어떤 그 영화적인 완성도나 밀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떨어지는 영화를 계속 동호 반복을 해야 될까?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데 제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진짜 제일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에이 19번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제일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몇 명이고 누구누군지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정말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번에는 좀 그 실망감이 많이 컸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또 재밌게 끌고 가는 이 능력은 놀랍기도 하고 그러네요. 약간 저 지난번 리들리 스콧의 그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영화 최근에 했던 영화 리들리 스콧 영화. 뭐요? 이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블레이드 그 영화? 런너? 그 영화? 에이 글래디에이터. 카운슬러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카운슬러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워낙 재밌게 봤던 마진콜 같은 영화가 그 실체를 정말 드라이하게 정말 건조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칼날로 벤 듯이 정말 여실하게 보여줬다면 이번 영화는 정말 그거에 비하면 뭐랄까 주시하다고 해야 되나? 막 그냥 육즙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것만큼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정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걸 오락 영화로 봤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제 예고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들이 다 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무가 많이 나와요. 그 당시 노래들이 쭉 이제 히트가 된 게 나오는데 80년대 노래들이 쭉 나오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그 뭐 서믹 설라스의 그 베이비스 갓 백 우리 컬투쇼 시그널이잖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뭐가 나와 사이프러스 힐 노래도 나왔고 인세인 인 마이 브레인인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나오는데 같이 군무를 추고 흥청망청한 영화죠. 네. 흥청망청한 영화. 그래서 즐기기에는 참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눈욕이나 이 짜릿한 쾌감을 주는데도 영화가 제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의 한 명의 문제적 인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조단 벨포트라고 나오는 그 문제적 인간을 끝까지 밀어붙여주는 그 힘도 굉장히 좋아서 스릴 있잖아요. 적당히 네. 멈추지 않고. 저는 사실 그 조단 벨포트가 아까 김문중 PD가 제가 줄거리할 때 잠깐 첨언해 주셨던 타협을 했더라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심 타협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타협하지 않는 길은 골로 가는 길인 줄 알지만 타협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은 떨어지는데 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없던데. 한 걸음 가면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 가잖아요. 저는 한 2-3번 정도 있었어요. 떨어질 거 알고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실제 떨어진 적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 있나요? 클럽인지 2층에서 뛰어내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코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직 PD는 진짜 그러고 보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네요. 한 걸음 더 가면 떨어질 거 알면서 저 김은정 PD 아나요 그 사건? 떨어진 적 있죠. 저 코 수술한 사건 아니에요? 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문병 오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신입 사원인데 클럽에서 싸움 나가지고 코 부러졌는데 국장님 문병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국장님한테.
그때 국장이 누구였어요? 김동훈 국장님. 아 김동국 국장님. 주스까지 사들고 집에 오셨는데 개새끼는 계속 지지 옆에서. 그때 제가 이쪽 오른쪽 눈이 일시적으로 실명이 돼가지고 에, 눈도 안 보였었어요. 다 안대로 이렇게 가리고 있고 코는 무너져가지고 세운 상태라서 안 보이니까 계속. 김동국 국장님의 그 한마디. 아이고 제이가 이러고 가셨겠네요. 야 그때가 아이고. 제가 27살 때. 아 그때만 해도 날아다녔는데 그렇죠? 저 영화를 보면서 이거 씨발 내 얘기를 왜 그럼도 안 맞고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제가 철없이 날뛰던 20대 누가 후반에 울프라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주식을 뭐 개뿔도 모르니까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더 닮아 있는 것 같아. 네, 하여튼 그 자제를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자제. 음. 저는 결국 자제를 조금은 하고 사는데 이 인간은 지금 자제분은 잘 있죠? 자제분 잘 있죠. 우리 담이 잘 있습니다. 이승훈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울프잖아요. 울프 인 SBS. 저는 그랬어요. 리 울피 승훈. 네, 어떻게 봤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얘기 아시죠?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말은 줄여야 된다고. 마틴 감독님은 지갑도 열고 말도 말도 많아졌어. 이게 뭐 시간이 잘 가긴 했는데 3시간짜리 영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거 사실 2시간에 충분히 끊을 수 100분이면 있잖아요. 100분이면. 2시간 안으로 충분히 끊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점점 사실 그 잘 모르시겠지만 김은종 PD가 20대 때만 해도 굉장히 과묵한 캐릭터였어요. 김은종 PD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군 훈련장 가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안녕하세요. 아, 예, 선배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마틴 스코세지가 굿펠라스 때는 그걸 절제를 했다. 사실은 그 영화가 자기 얘기 나오니까 또 늘어지려면 더 늘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절제를 했어. 근데 여기서는 절제를 못한 거지. 정말 좋은 영화죠, 그 펠라스는. 네, 몇 번을 굉장히 봐도 재밌죠. 재밌어요. 정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우리 현실과 대비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일단 그 디카프리오가 왜 자기 동료들을 다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 남로당이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되자마자 자기 동료들을 다 팔아치우고 살아남거든요. 그분 생각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이게 오늘 마침 또 예비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요새 우리나라의 화두가 민영화가 화두잖아요. 근데 민영화의 현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저는 예비군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군대도 안 간 새끼가 오늘 군대 얘기 엄청 하네. 예비군은 했으니까. 예비군 식당 그 우리 하루 훈련 받으러 가면 예비군 식당에서 5,000원인가 4,000원인가 주고 밥 먹잖아요. 네, 쓰레기죠 거의. 그게 5,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민영화 1,400원 정도? 1,400원까지 할까? 나는 1,400원 정도. 900원대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민영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벌어져. 민영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영화가 나쁜 건 아닌데 민영화가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경우에 예비군 식당의 모습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김은종 PD도 그 예비군 식당에서 식사 해보셨죠? 그럼요. 거기서 먹을 때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 소가- 아니면은 저 PX 가가지고 뭐 냉동식품 돌려 먹어야 되잖아. 아니 저는 또 그 와중에도 진상이니까 별짓 다 했죠. 그 이렇게 예비군 훈련장 가는 길에 중국집을 하나 알아둬요. 갖고 그 예비군 훈련장 앞으로 배달해달라고 그래서 먹고 이랬어요. 우프. 아니 맨 처음에 중대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발 중국집에서 뭐 좀 시키지 말라고. 울프. 지난 회차에 그런 아주 몰상식한 분이 계셨다고. 이 방에 늑대가 있다. 양치기 소년인데? 그 예비군 식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간한테 그 뭐랄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식당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이권이다 보니까 뭐 서로 와이로도 주고받고 하겠죠. 근데 정말 5,000원, 4,000원씩 지금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받을 때 4,000원이었잖아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장난하나 이런 느낌으로 소가 헤엄치고 지나간 국을 가지고 설렁탕이라고 부르면서 거기다 고추장 푼 건 메뉴가 두 가지야. 설렁탕과 육개장인데 설렁탕에다 고춧가루 풀면 육개장이고 500원 더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예비군을 관리하는 그 이제 예를 들어 사단이나 뭐 중대가 있으면은 거기 취사병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민간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짬밥을 원래는 먹어야 돼요. 예비군 훈련 가서도 그쵸. 짬밥을 먹는 게 맞는데 그걸 그 많은 인원을 해줄 취사병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씩 돈을 주고 민간한테 엎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사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민영화가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뭐 의료 민영화나 KTX 민영화도 이렇게 얘기들이 해주는데 그 여성분들은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남성분들이라면 예비군령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민영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구조적인 문제라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왜 FBI 요원한테 디카프리오가 유혹하잖아요. 그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눈 한 번 감으면 자기 일신의 영달을 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만약에 그 FBI 요원이 눈을 한번 감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디카프리오는 잘 살았겠죠. 그 이 영화에서 의미심장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FBI 요원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하나하나 바라보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하자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과 자기의 삶의 모습이 닮아 있음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FBI 요원이 거기서 돈 많이 받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눈 질끈 감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그런 식으로 벌어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민영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변호인 회차 때 그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언어를 선점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민영화와 관련돼서 그 뭐라 그러죠?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판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이거예요. 적자라는 단어. 여기서도 이제 적자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악가지라고 하죠. 악가지 적자.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적자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이꼴 나쁘다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렇지 적자가 사실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나쁜 게 아니야. 그게 그냥 세금으로 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적자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되는 게 적자의 경우엔 공익 적자, 선한 적자 이런 식으로 적자의 개념을 적자 나쁘다가 아니라 적자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정부라는 거는 적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걷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정부는 적자에 수입이 없는데 세금이란 건 수입이 아니잖아. 사실 그냥 억지로 걷는 거지. 그럼 세금 걷어 쓴다는 얘기는 다 적자거든요. 적자가 왜 나쁘냐? 그러니까 적자가 나쁘다라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민영화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이대는 경우가 그 들이대는 얘기가 공기업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들이대야 될 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명들 하더라고요. 이 적자가 뭐 무슨 적자고 이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적자고 이렇게 해명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적자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을 끌고 가야 되는 거군요. 적자가 왜 나쁜데? 적자가 나서 효율화해야 된다. 아니 공기업 적자가 왜 나쁜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산골짜기에 사는 예를 들면 기차, 뭐 예를 들면 산골짜기에 섬에 사는 병원 뭐 섬에 사는 분들을 위한 병원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수익을 고려하고 서비스를 하는 게 공적 서비스라는 게 수익을 고려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을 고려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자가 뭐가 나쁜데라고 반박을 해야지. 아, 그 적자는 뭐 이런 적자고요.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적자가 씨발 뭐가 나빠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세금을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제 PD는 세금 많이 내시죠. 심하죠. 월급쟁이들은 다 많이 내요. 월급쟁이들은 심하게 많이 내요. 겁나 많이 내 다. 저희 와이프도 월급쟁이라 우리 집에서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월급쟁이들 많이 그리고 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덜한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금융이라는 게 웩더독이라고 하잖아요. 영화 제목도 있는데 웩더독이라고.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보다는 사실 실물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점점 금융이 힘이 세지면서 금융이 실물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실제의 논리와는 관계없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면은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금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자본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본의 도덕성을 부과하는 방법은 사회에서 시스템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부과하는 채로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건데 맨날 규제를 풀어야 되네 무슨 줄푸세니 뭐니 이딴 소리를 하는데 자본은 속성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도 사실은 그런 얘기잖아요. 자본 그러니까 이 울프라는 그 디카프리오 경우에도 자본의 노예인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모두를 노예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는 방법은 규제밖에 없는데 마치 규제가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규제는 좋은 겁니다. 규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규제를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모든 규제가 나쁘다는 식으로 또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규제는 좋은 거예요. 방금 웩더독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융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외도덕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개가 있으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오히려 개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꼬리가 개를 막 시궁창에 갖다 놓고 막 뒤흔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저는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영화 내내 그 매튜 맥커니가 걔한테 썰 푸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걔가 자백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결국은 돌려막기로 돈 처벌고 있는 거다. 우리가 실제로 종이 한 장 뭐 자동차 부품 하나 생산하는 거 없지만 계속 돌려막기로 그들에게 이득을 벌어줘서 또 그 돈으로 또 뭔가를 투자하게 해서 돌려막기의 끝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다단계나 마찬가지인 거지 결국은. 저는 그 아주 굉장히 그 실체를 잘 드러냈는데 금융이 약간 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저는 금융을 잘 모르지만 레버리지라고 하나? 잘하나 보다 저 새끼. 잘하네. 금융 전문가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몇십 배를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원이면 100원, 200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00원, 10,000원을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금융-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100원만큼의 담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0원만큼의 담보 능력을 가지면 60원을 빌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가 한 채가 3억짜리가 있다. 그럼 2억까지는 제가 빌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현금이든 주식이든 내가 100원이 있다는 얘기는 60원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60원을 빌려를 가지고 또 담보에 이걸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파트가 그 60원은 내가 100원 때문에 꾼 60원인데 거기서 또 60%를 세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파트가 내가 3억짜리가 있으면 3억을 가지고 2억을 빌려. 그럼 2억을 빌려서 아파트를 한 채를 사. 그럼 2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2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1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 그럼 1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또 5천만짜리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레버리지 얘기를 마저 해주시죠, 김용필 PD님. 아니 그래서 아까 외도덕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걔를 시궁창에 막 진짜 쓰레기통에 넣고 흔드는 격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지나친 금융공학의 발달이 결국은 너무나 큰 경제에 해를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공학이란 언어 자체가 저는 또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 언어가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 금융공학도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말하자면 사기치는 건데 우리한테 마치 금융공학 이거를 금융을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접근한다. 물리학적 뭐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왠지 이게 과학인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 그거에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그 1990년대에 아주 거대한 헤지 펀드가 완전 그게 이제 마이런 숄츠라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해요. 그 파산하는 게 정확히 그런 거거든요. 금융공학에 의해서 설계된 거라 이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이 뭐 몇십억 불짜리 거대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LTCM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 벌어진 일이 2008년에 금융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위기의 모습은 닮아 있긴 해요. 사람들의 탐욕과 관련된. 저는 뭐 제가 뭐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주식이나 게임을 처음에 대학교 때 슬슬 처음으로 뭐 첫 주식, 첫 게임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안 한 게 어떤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그 윤리가 적용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방향마다. 네.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데 네. 사람 절대 때리지 않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맨날 술만 먹으면 사람 때리면서도 일부 일처제 완전 충실하다든지 사람마다 다 너는 다르거든요. 사람도 때리고 욕도 하고 저는 굉장히 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식만 안 하는구나. 주식이나 게임 같은 걸 할 때 약간 죄책감을 느꼈어요. 저는 주식은 왠지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많이 배우고 뭐 평균보다는 그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갈취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싫었고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 두 가지 죄책감이 굉장히 내 발목을 잡아서 그 주식 죄책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둘 다. 저도 굉장히 네. 동감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 자체가 뭘 종이 한 장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물론 느꼈어. 맨 처음에 생긴 이유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우량한 기업이냐에 따져서 돈이 흘러가게끔 하는 게 원 목적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종이 한 장 생산하는 게 없는데 거기로 이제 마치 불로소득 우리가 되게 진부한 표현인데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는 그런 느낌은 저도 약간 있었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통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주식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저는 부동산으로는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맞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한 채 갖고 있어서 그걸로 소득이 생기는데 누구한테 뭔가 공헌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주식은 좀 경우가 다른 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아실 텐데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있는 그런 저 뭐죠?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나 선물의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 맞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그 김은종 PD나 이재익 PD가 얘기한 관점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에는 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근본을 흔드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이 맞는데 네. 그게 변질됐다는 거죠. 음. 결국은 아까 그 금융공학이 네. 금융공학인이 하고 떠드는 것들이 레버리진이 떠드는 것들이 그 변질의 극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주식 거래도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또 남들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제가 안 할 뿐이지. 그치? 뭐 남한테 그걸 왜 강요를 해? 그러니까. 뭐 그게 불법도 저는 아니고. 이재익 PD는 남들 보러 하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하는 얘기도 자기가 안 해요.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매튜 맥커니가 이런 대사를 쳐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아까 뭐 워렌 버핏? 뭐 워렌 버핏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워렌 비티. 비트로 갑시다. 오늘만큼은 워렌 비트로 합시다. 오늘만큼은 오바마의 주식이- 현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오바마 거는 이거- 오바마 현자는 뭐야? 오마하? 오마하지 이 새끼야. 오마하의 떡자. 워렌 비트. 오바마의 떡자? 오마하의 떡자. 떡자. 그 얘기하잖아. 떡자 주식이 비트. 오르고 내리는 거는 아네트 베닝도 모른다고. 몰라요.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같이 산 사람도 몰라요. 다른 게 올라가는 건 알겠죠. 그건 진짜 누구도 모르거든 사실은. 수 없어요. 사실 개 구라거든 사실은. 그 얘기를 처음에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거기서 그 매튜 맥커니 연기를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짬밥은 다르구나. 정말 한신 딱 거기서 나오잖아요. 제대로 나오는 네네. 한신. 그러니까 네. 그 사무실 한씨 가슴 치는 거.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브로커잖아요. 네. 브로커들은 뭐 어느 정도 이런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식 거래를 가지고 돈을 수수료를 버는 먹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수수료를 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로 버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 워렌 비티 같은 경우에 워렌 비티나 우리 뭐 피터 린치 이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피터 잭슨. 잭슨이요. 워렌 비티하고 피터 잭슨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훌륭한 경우는 분들이지. 되게 절제된 삶을 살아요. 뭐냐면 저녁에 늦게 잠들지 않고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이 열리기 전까지 뉴스를 점검하고 뭐 자기의 주식들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퓨리탄적인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주식 투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 시장은 이게 구전을 먹는다고 그러죠. 사람들 사이 왔다 갔다 거래만 많이 일어나면 거기서 돈을 띄어먹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기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면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되게 절제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울프 조던 벨포트. 그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인데 그분이 저는 그분에 대해 이제 알기 전에 권총으로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막 뭐 말하자면 6번 망하고 7번 일어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의 권총 자살 6번 망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저는 되게 이런 조단 벨포트 같은 삶을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되게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들이 보는 되게 불건전한 그런 주식 투자의 예들은 대부분 이런 거래에서 구전을 띄어먹는 브로커들의 경우지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것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 있잖아. 네네, 왠지 뭔 말인지는 어떤 알죠. 그 뭔가 이렇게 땀을 안 흘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런 이제 사실은 약간 촌스러운 건데 그런 촌스러운 감정이 있다는 거지. 그게 촌스럽게 왜 이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약간 그런 촌스러운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왜 우리는 왜 보통 이제 굴뚝 산업들 있잖아. 네. 그게 뭔가 일하는 것 같아. 그 막 이렇게 막 제조업.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뭐 산업 역군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왜? 사실 그 삭제를 하고 방송국만 해도 그
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 편성 부서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다 네네. 있는데 거기 PD들 가면 왠지 일 안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막 뭘 프로그램을 일단 매일매일 딱딱 어. 만들잖아. 근데 거기 촬영을 가면 하고 편집을 보이는 하고. 어떤 게 없잖아요. 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네, 네. 거기는 하지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이명박의 마인드잖아요. 뭐냐면 프로그래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빛나는 아이디어 하나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3일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일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저기서 열심히 땀 흘리고 천삽 뜨고 허리 펴기 해야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촌스러운 거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뭔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진짜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이잖아요. 가짜 크리에이터는 이재익 PD. 이게- 저는 저 가짜 크리에이터 이잭인데요. 이 보면서 또 재밌었던 거는 사실 이 영화를 이제 그 어떤 이 영화 안에 뭐 어떤 테마라든지 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주제의식. 주제의식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면 메시지. 어려울 것 같고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철저하게 오락 영화로 만들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철저한 오락 영화다. 저는 철저한 오락영이라기보다는 그 마틴 감독님의 의도는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왜 중간 중간에 나오는 속마음 대사라든지 아니면 왜 뜬금없이나 왜 그 무슨 회사 저 페니스탁을 팔아치울 때 무슨 회사 뭐 어쩌고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럼 또 그 회사 본사를 딱 보여주는데 그냥 시골 창고 같은 데잖아요. 화장실 같은 어. 나무 화장실 같은. 그게 나 이런 젊은 감각 영화도 만들 줄 알거든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틴 감독님은 뭔가 그 이전작인 뭐 셔터 아일랜드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전통적인 방식, 정통 그 오소독스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갑자기 뭐 지금 얘가 나 꼬시려는 거야? 뭐 이런 이 할망구가 날 꼬시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속마음이 갑자기 객구로 착착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마틴 감독님이 나도 이런 거 만들 줄 알거든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런 심리가 읽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실패. 그러니까 완전 실패. 어. 만약 그렇다면 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굿펠러스의 확장판일 뿐이에요. 그냥 늘여놓은 거야. 밀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젊은 감각 인내 지금 이승훈 PD가 지적한 부분들은 전혀 와닿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뭔가 우리 저 스콜세지 형 살아있네. 아직 안 죽었네. 이런 느낌도 못 주고 그냥 진부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네치나 뭐 이런 영화를 보고선 나도 이런 영화 만들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만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바로 전작이 셔터 아일랜드가 그렇지 않은가요? 자, 소임 좀 휴고가 찾아봐줘요. 연출이네요. 휴고가 연출이네요. 아 휴고가 있네 휴고. 어. 그리고 휴고는 좋은 영화지. 전 셔터 아일랜드도 봤는데 네. 그거보다 이게 한 10배 낫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보기 힘들다. 아니, 그거보단 낫죠. 그건 정말 재미없었고 셔터 아일랜드.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한마디로. 그래요. 그래요. 그 마틴 감독님의 최고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근데 옛날 영화들 아니에요? 택시 드라이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80년대에 만들었던 영화들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그것도 마틴 감독 영화죠. 저기 나온 응급차 나오는 거, 앰뷸런스 나오는 거 맞을 걸요 아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로보카폴리요? 아니 응급 상황인가 뭐냐 그거 저기 나오는 거 캐서방 나오는 거. 캐서린 제타 존스? 캐서방이요. 니콜라스 케이지. 이 새끼가 어디서 서방질이야? 기억 안 나요? 뭔지? 앰뷸런스 나오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람들 깝깝하네 진짜. 하여튼 저는 비상근무. 뭔지 몰라. 비상근무. 비상근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맞지 마틴 스콜세지. 저는 최고작을 한 편을 꼽으라면은 완성도 면에서 꼽으라면은 좋은 친구들 굿펠라스를 들고 싶고요. 또 하나 정말 이 작품은 마틴 스콜세지니까 가능하다라고 싶은 작품이 그 성난 황소라고 아우 분노의 주먹이라고 아마 레이징 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버트 니로. 그러니까 뭐 로버트 니로는 페르소나인데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작품도 좋지만 밀도도 좋지만 연기가 이게 로버트 니로의 연기가 이런 거구나. 한번 봐라. 한번 보면은 이 연기에 일단 뻑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난 황소를 진짜 최고 작품으로 꼽고 싶어요. 뭐 연기로 치면 사실 로버트 니로는 뭐. 예. 근데 로버트 니로가 사실은 마틴 스콜세지 만나서 잘 된 건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만 좀 빌빌대다가 택시 드라이버나 뭐 레이징 불, 뭐 코미디의 왕 이런 거 찍으면서 정말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섰죠. 로버트 드니로는 몇 번째로 좋아하는 배우예요?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근데 저희 때는 로버트 드니로가 약간 그런 거 케이프 오브 피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작품으로 먼저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게 되니까 네. 이런 뭐 성난황소처럼 엄청난 작품들이 있는 거죠. 케이프 피어도 좋은 작품인데. 아니 뭐 이건 엄청나 근데 케이프 피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케이프예요. 음. 하나 꼽으라면 케이프예요. 디파티드 아니고요? 디파티드랑 케이프랑 비슷한데 디파티는 최근작이잖아. 근데 네네. 케이프를 더 좋아요. 음. 저는 거기서 그 악당으로 나왔던 로버트 드니로가 너무 그 어떤 아주 그 섹시함과 악함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악의 나쁜 화신이지. 새끼인데 존나 섹시함.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어요? 3시간 매매 인상적이었어. 야, 난 그 여자를 이렇게 도기 스타일로 네. 이렇게 해놓고 거기 이제 마약을 코케인이죠. 보통 코케인인데 코케인을 이렇게 하는 게 야, 저 새끼 크리에이티브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잖아요. 봤죠, 나. 한 두어 번 나오죠. 두어 번 나오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두 분이 했던 거랑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일부러 좀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욕설과 세 가지 욕설, 그다음 마약, 이 섹스는 좀 지나치게 과하게 넣었죠. 그 자체가 바로 이 영화의 톤이 섹스 코미디 쪽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틴 스콜세지가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근데 거예요. 의외로 원작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원작을 보면 되게 순화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원작은 이거보다 더한 거지. 야, 꼭 봐야겠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누구야? 울프. 조단 벨포트. 조던 벨포트가 사무실에서 연설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제가 볼 땐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페임이었던 것 같아요. 페임. 밀리어너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페이머스가 되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이직 PD의 꿈은 뭐야?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평생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안 돼요, 그건. 안 되나? 점점 늙잖아. 그게 문제네요. 가능한 한 지금처럼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이직 PD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군요. 용종 PD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튜 맥커니가 저는 이 영화에서는 신스틸러인 것 같아요. 저는 매튜 맥커니한테 연기 점수를 주자면은 저는 제대로 제일 별 5개 주고 싶은데 아까 그 장광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장면 보통 재미없거든요. 썰 풀고 오래 늘어지고 막 대화로만 쭉 가고 늘어지는데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재밌고. 그러니까 대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는데 유혹하는 대화가 있고 네. 설득하는 대화가 있고 네. 논쟁하는 대화가 있고 위로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 모든 종류를 다 잘하긴 참 힘들어요. 김은종 네. PD는 사실 거의 대부분을 잘해요. 아니, 제가 지켜보면 김은종 PD는 아까- 게다가 제일 잘하는 게 리액션인데 나머지도 잘한다는 거죠. 아까 그 왜 저 마지막에는 왜 뭐 강사 뭐 이런 강사로 걸로 얘가 나왔죠.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결국은 얘는 뭔가 페임을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은 동의하는 게 그 매튜 맥커니가 얘한테 말하자면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돈도 실체가 있고 물론 마약, 뭐 섹스 다 실체가 있는 것들이지만 얘가 원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딱 100불인가 얼마 200불인가 딱 찔러주면서 뭐 5분마다 마티니 한 잔씩 갖고 오라고 막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허세죠. 허세 쩌는지. 허세인데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리추얼이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런 짓들을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제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는 어떤 인생의 희열을 찾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 지점은 그 중간에 증권거래위원회인가요? SEC. 거기서 이제 그 타이완이 들어오잖아요. 네. 사실 이 친구가 조단이 네. 불을 원했다면, 불을 네. 지키고 싶었다면 그 타이를 받아들였어야 되죠. 어.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 나선 순간 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 많은 돈을 갖고 잘 사는 게 내 꿈이 아니었구나. 내 욕망은 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설득하는데 내 방점이 찍혀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케이스를 좋아한다니까요. 자기 욕망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감옥에 있을 때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 탓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는 영화 이제 외적인 얘기인데 실제로는 매튜 맥커너이인 그 사람이 이 스트랜튼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서는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스승님께 한 수 배우고 끝나는 걸로 영화에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관계가 계속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거기도 관계가 그렇게 끝날 관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굳이 얘를 되게 이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몰아준 거예요. 그 맥커니의 그 정수를 얘한테 울프한테 그냥 몰아준 거예요. 그냥 한 캐릭터에 그렇다고 집중시킨 하더라고요. 거죠. 하여튼 캐스팅은 그럼 매튜 맥커너이 말고는 뭐 인상적인 배역이 있었나요? 저는 당연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 장광설과 과장적인 어떤 그 몸짓, 그 다음에 그 섹스 코미디적인 해프닝 같은 것도 굉장히 기어가는 장면들이나 이런 거. 그 마지막에 야, 저 마약에 취해가지고 진짜. 차 운전하고 이런 장면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저기 조니 뎁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영화 있죠. 어니로 나왔던 영화 있죠. 길버트 그레이프. 예, 거기서의 뭐 약간 그런 기시감도 약간 들고 거기서의 약간 좀 그 연기가 있었잖아요. 좀 몸이 불편한 연기. 그런 기시감도 들면서 맞아.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실화잖아요, 사실. 네네. 그 제목이 원작에 찾아보니까 Catching the Wolf of Wall Street이라는 원작 제목이. 여기 그 조던 벨포트라는 실제 인물 사진이랑 나와 있는데 번듯하게 생겼습니다. 번듯하게 생겼습니다. 네. 생겼고 실제로 21개월간 감옥살이 출소하자마자 이 자기 자서전을 내서 떼돈을 벌어요 또. 그리고 또 찍은 사진은 그 책 출간 기념회 같은데 역시 또 늘씬한 미녀와 함께 금발머리 미녀와 함께 찍고 그 뒤로 돈을 또 많이 버네요. 지금 강연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네. 강연하는 장면이 역시 장광설이에요. 네네. No matter what happened in your eye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막 지금. 목소리가 들린다. 그럼 김은정 PD는 머니볼 생각도 좀 나지 않았어요? 아 너무 낫죠. 사실 아까 저 잣잣을 여기서 남겨놨는데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오줌 마려워요? 왜 이렇게 서 있어? 아니요 이제 저 녹음할 때가 다 돼가지고. 뭐 아주 15분 남았는데 그래요. 왜 이래 신입사원처럼. 울피가 이러면 되나? 1시 59분에 끝나든지. 팟캐스트 더 만들겠다 15분이면. 그럼. 그래요. 이 영화 저 자짜시란 게 의미가 없어서 코너를 오늘은 바꿔봤어요. 안잣. 그러니까 이 영화야말로 그 이재익 PD의 동침 추정의 원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앉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다 다 잡은 것 같아 이 잡아요. 새끼들.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들끼리 다 잡어 이 새끼들. 약에 취해가지고 한 번씩 다 꽂았을 것 같아. 그럼. 안잣을 주장하려면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확실히 돼야 돼요. 어떤 정황 증거를. 아니 근데 심지어 거의 나는 못 찾겠어 앉아도. 이 새끼 다 잔 것 같아 진짜로 미친 새끼들. 다 잔 것 같아 애들. 저는 앉았다고 할 만한 건 2개 정도인데 하나는 마틴 스콜세지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 디파티드 때 이미. 아니요. 보면 그래요. 그래요 온 걸로. 디파티드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 영화로 이제 애들은 더 이상 찍을 영화가 없겠구나. 근데 계속 지금 영화를 찍고 있어요. 계속 영화를 찍고 있다는 얘기는 디카프리오가 안 주고 있는 거야. 줬으면 끝났어. 저기요. 그 리시버를 정확하게 지칭하지 마세요. 마틴이 안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알겠어. 와이드 리시버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스콜세지 감독이 되게 특이한 게 보통 그 감독의 뭐랄까 페르소나를 지정할 때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가 명확히 갈리는 분도 드물 거예요. 전반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전반기는 드니로. 후반기 로나르도 디카프리오. 비카프리오. 딱 진짜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죠.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페르소나가 딱딱 갈려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그러니까 하는 앉았다는 경우가 근거라니까. 와 정말 후반기 작품을 다 했어. 드니로랑은 마지막 영화를 주자마자 버린 마지막 거지. 영화 찾아보자. 마지막 영화 진짜 찾아보자. 마지막 영화 주자마자 바로 버린 거야. 차가운 남자거든 우리 마틴 형이. 뉴요커. 바로 버리고 비카프리오가 줄 때까지.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저 드니로 형도 의지의 미국인이다. 야, 울프 인 헐리우드. 야. 헐리우드 울프야. 드니로 형 좋게 봤는데 훌륭한 분이네. 이 영화에서 또 하나 더 두 개라며. 잣잣을 의심하니까 앉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건 이모하고 조던 벨포트 정도, 엠마 이모하고 조던 벨포트 정도. 잣일까요? 왜? 100%야. 그 정도 생각 들면 잡니다. 아니 그래도 거기서 내 조카를 잘 부탁하네 이러는데 자기 전에 한 얘기예요. 에이 이건 무리하다. 자기 전에. 나는 잤다고 생각해. 기분 좀. 물론 이재익 PD의 실화랑 겹쳐지는 느낌은 있어요. 잘 그럴까요? 부탁한다며. 잘 제가 이게 녹음 끝나고 부탁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잘 부탁한다는 잘 수 있지. 그러네요. 잘 부탁한다. 그러네요.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김은정 PD Take care of my nephew.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 넘어갔어 이미. 넘어갔어. 인이야. 예스. 아 무리한데.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참 신기한 게 우리 그 나인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다양하게 또 게이들까지 등장 총질도. 정말 그 게이 떼샷은 정말 이 영화는 잣잣의 향연이에요. 이 영화는 정말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잣잣의 향연인데 제가 이 영화에서 그나마 잣잣을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숨잣 숨어 있는 잣 하나. 찾아. 그 마약 딜러상 있죠. 네네네. 저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 열심히 하는 아저씨. 아저씨. 그 아저씨랑 집사랑 잤어요. 집사가 누구야? 게이 집사. 아, 왜냐면 그래서 팬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여기 좀만 더 있다 내 이름 나올 것 같으니까 야이 개새끼 하고 달려들어서 박살을 낸 거죠. 밍도 마찬가지야. 밍이 먼저 때렸거든. 밍도 저 새끼 왠지 나갈 것 같은데니까 닥쳐! 이러면 친구를 위한 저 일을 막은 거지. 여기 밍- 무조건 인이야. 밍하고 우리 저 헬스 이거를 숨어 있는 것 반박 같진 않은데. 그런가? 이걸 반박하려면 강력한 아니, 증거가 있어야 그러니까 돼. 이 영화에는 정말 동침 추종의 원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잣잣의 향연. 이 영화에서 그럼 안장관 마틴 스콜세지랑 레오나르도 그래, 디카프리오밖에 없네. 그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나마 전 잣잣 찾은 게 저야말로 이제 숨어 있는 잣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 뭐 잣잣 5단계까지도 못 가겠고 그냥 뭐 1단계에서 다 잣이야. 뭐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잖아. 너무나 쉬운 잣인데 그나마 이제 하나 찾은 게 아까 저 이승훈 PD가 지적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잣잣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고 루비랑 브래드 피트. 뭔 소리예요? 중간에 요나일이 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가지고 소개했어. 좀 크리에이티브한데? 아니 저 상상력이 있잖아. 저도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거는 마고 로비랑 브래드 피트. 이거 그러네. 외에는 상상력이 있네. 더 이상의 숨어 있는 잣은 없다. 저분이는 없지만 어, 그건 더 칩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뭔가 난이도 있는 별 5개짜리 잣을 찾기가 힘들어요. 없습니다. 이거 정말. 나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우리 이름도 기억 못하죠? 우리 어바웃 타임 나왔던 남자 돔널 글리슨. 글리슨. 돔놀이 형. 돔놀이 형 결국은 마고로비랑 잤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똑같구나. 아니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사람 실제로. 생각이. 내가 봤는데 이 정도면 안 자기 어려워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맨 어렵습니다. 처음에 든 생각이 돔널. 분명히 디카프리오랑 사귀었다. 영화 찍는 내내 분명히 사귀었다. 거기서 일단 딱 추정이 가는 순간 돔널 글리슨까지 나오더라고. 돔놀까지. 근데 마고로비가 진짜 어리더라고요. 90년생이야. 야 제니퍼 로렌스와 더불어서 어, 너 둘 중 하나 고르라면 1번 제니퍼 로렌스, 2번 아가씨 마고로비. 마고로비. 근데 마고로비가 되게 신기한 게 90년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30대 중후반까지 연기가 나오잖아. 커버가 돼요. 그게 커버가 되더라.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배우인 것 같아. 여자 보면 한 21살인데 한 37까지 쭉 가는 애들이 있어요. 21살 때 이미 31 되었을처럼 보이는데 안 늙고 쭉 가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늙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리고 뭐 섹시하고 다 좋은데 막 30대 중반 역할을 하는데도 막 뭔가 어색하지 않은 느낌? 특이한 배우인 것 같아. 특이한 배우인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 때도 그랬지만 특이한 배우인 것 같아요. 묘한 매력이 있죠, 그렇죠? 이 친구가 뭐 페남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미드가 거기서 쾌남이요? 페남 항공사. 뭐 스튜어디스 페남, 역할로 페남. 나와서 떴다고 하는데 그 미드를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쭉쭉빡빡 글램의 금발머리면 진부하잖아요. 아니, 곡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그래서 어바웃 뭔지 타임에서도 약간 원래는 달랐어. 그 진부한 스타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서도.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얘기를 정리하기로 하죠.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읍시다. 전 당연히 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3시간이라서 참볼 참고 볼 사람만 봐라. 3시간이야 참볼. 그리고 별점 저는 과감하게 4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락 영화를 보면 낄낄대면서 재밌게 볼 수 있다. 대신 이제 쌍욕, 마약, 섹스 이런 것들에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은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볼 드리고요.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 생각 안 하고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3시간이란 긴 시간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드리고요. 별점은 2개 반 드리고 요 영화를 보시기 2개 반짜리 볼은 처음인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실망한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데 마틴 영화한테 실망한 거야. 이제 그 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개 반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영화를 보실 거면은 좋은 친구들을 꼭 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영화를 보시고 좋은 친구들을 꼭 보시든지. 강력하게 굿펠라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SBS 좋은 친구들. 그렇죠. 박송 나오던 거. 비교? 갑자기 저 이봉원 생각나네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죠, 당신도. 저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뭐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사람이. 조급하네.
저도 볼 드리고요. 별점은 3개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매튜 맥커너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장광설 늘어놓는 이런 장면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장광설 늘어놓는 장면들이 안 좋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드물게도 그 장광설이 좋았던 보기 드문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디카프리오의 그 마약에 취해서 컨트리 클럽에서 나와서 이 집까지 가는 장면의 연기는 그때 그 계단도 왜 높은 계단 보여줬다 낮은 계단 보여줬다 하면서 그 자기 눈으로 취한 눈으로 본 계단과 실제는 5개짜리인데 자기 한 눈으로 30개 봤을 되는 때는 30개짜리 계단을 보이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장면만큼은 정말 대단한 장면. 발로 차문 열고 막 이런 장면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제일 웃긴 게 그거죠. 그래 구르자. 그래 구르자.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참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너무 길었다. 이걸 2시간짜리 컴팩트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정리해보기로 하죠. 다음 주에 방송을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잭 라이언 코드네임 섀도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세계 부속사 안 해요? 그거는 외전으로 그거는 저 이동진의 빨간 책방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 이동진 씨한테 부탁드려서 한번 출연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거절당하겠지만. 거절당하죠. 알겠습니다. 저 메일 주소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고. 네, 저희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시네타운19 CINETOWN 숫자 19 @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어린이당님 방송 시네타운 19 88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